안녕하세요. 파종여신입니다. 5월 9일 오후 1시 18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2.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100K대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102K 중반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살펴보면서 현재 비트의 위치를 여러 타임프레임상 지표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움직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하고 분석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RSI 지표. 이번에 이렇게 큰 상승 나오기 전에도 유의미한 시그널 나왔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설명과 RSI 지표를 실전 매매,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신호가 뜨면 가격이 하락할 거란 신호고요. 여기도 보시면 빨간색 신호 뜬 후에 가격 하락했죠. 초록색 신호 뜨면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초록색 신호 뜨고 난 뒤에 크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스코드 역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흐름 먼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잡은 지지랑 저항 같이 켜서 보면 약 3, 4일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여기 뚫지 못했던 95K에서 95.4K 여기 저항 구간을 한 번에 이렇게 밀어 올리고 나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린 96.5K에서 96.6K 1차, 2차로 96.8에서 97K 여기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로 빠지면 지지로 1차로 95.8K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영상 찍을 당시에 주요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던 엔딩 다이아고널 이 시나리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95K를 지켜야 한다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이 지지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저항도 잡아드렸었는데 엔딩 다이아고널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97.6에서 97.8K 그 위로 98.5K까지 저항을 잡아드렸고 98.5K 넘어서는 상승 흐름 나오면 엔딩 다이아고널 시나리오 틀렸다고 보고 다른 관점으로 시장 볼 예정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98K 때 넘기면 시장에 힘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100K 때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는 102K에서 그 위로 104K까지 열린다고 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시면 이 세 선,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세 선이 위쪽에 있는 주요 저항 구간이었는데 제가 일단은 여기 아직 닿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직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뚫어내는지 먼저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고 난 뒤에 이때부터 캔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여기서 음봉 내리나 했지만 곧장 양봉 2개 띄워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97.6에서 97.8K 여기 정확하게 터치한 거 보이시죠? 이거 한 번 더 터치하지만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지도 고점을 높이지도 못하면서 이후 아래로 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95.8K에서 정확하게 더 빠지지 않고 약 12시간 정도 지켜주다가 이 캔들에서 저점 내리기 시작한 뒤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95K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크게 빼버렸고요. 제가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이 97K 부근에서 아래로 쭉 빠졌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지키던 선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차트를 앞쪽으로 좀 더 당겨서 보면 지금 이 라인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제가 일전에 약 일주일 넘게 8일 정도 계속해서 지키던 구간 바로 4월의 마지막 주요 저항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93.7K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큰 상승 나오기 전에도 이 93.7K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 꼬리 그리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아래에서 캔들이 종가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던 지지 라인이고
97K 후반에 있는 저항 맞고 빠졌을 때도 다시 한번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일봉으로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잘 지켜왔고 5월 5일 이 날도 4월의 마지막 저항을 잘 지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초록색 선 93.7K는 4월의 중요한 저항선이었습니다. 이제 5월에 들어왔는데 4월에 뚫어 올리고 위에서 마감한 캔들이 다시 4월의 저항선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겠죠. 만약 정말 상승시키려고 한다면요. 만약에 여기 아래로 캔들이 들어와서 마감을 한다는 건 4월에 이렇게 밀어 올린 이 움직임을 되돌리려는 흐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크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93.7K를 잘 지켜준다면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남겨드렸는데 보시면 비트 말씀드린 저항에서 조정 나오면서 95K 아래로 뺀 상태다. 현재 지지받고 있는 93.7K는 일전에 일주일 가까이 지지받던 4월의 중요 마지노 저항선이다. 여기를 내리지 않고 다시 흰색 네오박스 구간 최종적으로 95.8K 저항 뚫어 올리면 100K 도전하러 갈 가능성 열려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텔레그램도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93.7K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빼면 지지로 이렇게 두 개 92K 부근에 잡아드리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가 중요하죠. 현재 구간은 이 현재 구간이 어디죠? 여기니까 93.7K죠. 현재 구간 추가 상승 가능한 지지 리테스트 자리일지 하락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일지 가름나는 중요 변곡 구간이다. 다시 말해서 이 93.7K를 지키지 못하고 일봉이 여기 아래에서 마감하면 아래로 빠지는 하락 조정 시작된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면 추가 상승 가능한 즉 이렇게 빠진 건 지지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온 움직임일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 자리 93.7K 잘 지키면서 이 흰색 노우박스 구간 여기 뚫어 올리면 100K 때 도전하러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흐름 보면 이 초록색 선 구간 잘 지키면서 흰색 네오박스 돌파 시도 나옵니다.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지만 여전히 이 초록색 선 잘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습니다. 이후 흰색 네오박스 뚫어 올리는 큰 장대 양봉 올렸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뚫지 못했던 97K 때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로 약간 흐르게 되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뚫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95.8K 여기서 장대양봉으로 올렸고 빠지면서 지지 리테스트하고 장대양봉 쭉 치고 오르면서 100K 때 넘어섰습니다. 제가 주요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던 엔딩 다이아고날 시나리오는 이미 여기서 파기가 됐죠. 여기서 1, 2, 3, 4 그리고 98.5K까지 이렇게 이러고 떨어지는 게 엔딩 다이아고날 시나리오였는데 이미 여기서 95K를 이탈해서 빠지면서 메인으로 잡고 있던 시나리오는 여기서 1차로 날아갔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할 때 저는 98.5K까지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를 넘어서 심지어 장대 양봉으로 99K를 넘긴 상태에서 캔들이 마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될 경우 비트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8K 때 넘기면 98K 때 넘겨서 99K 때에서 마감을 했죠. 시장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100K 때 진입한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102K, 그 위로 104K 때까지 열린다. 이후 캔들 움직임 보시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치고 오르면서 104.25K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현재는 102K 때 후반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매매 타점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지금은 아드키 먼 곳에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여기 75K 때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지지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기 중요한 힘센 저항이 있다고 하는 이 구간 여기 밀어 올리고 나서 여기서 잡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83K 때 부근인데요. 여기서도 못 잡으셨다면 제가 이 장대 양봉 올라올 때 정확하게 86.6K 구간 여기서도 매수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다 잡아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다 못 잡으셨다. 그럼 제가 올린 4월 말 영상에서 제가 아직 포지션 없으신 분들 집중하시라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빠질 때마다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93.7K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 93.7K 지금 몇 번을 닿았죠? 엄청 많이 닿았죠? 여기서 매수 진입하실 수 있었을 거고 심지어 3일 전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97.8K에서
화면에 뚫어 올리지 못하는 거 보고 숏 잡으실 수 있었을 거고, 혹여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이라도 제가 흰색 네모박스 여기 밀어 올리면 100K대 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밀어 올리고 여기 저항받고 빠졌을 때, 여기 지지 리테스트 하러 95.8K 정확하게 여기 닿으러 왔을 때 여기서는 매수를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못하고 여기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98.5K 넘겼을 때 여기서는 반드시 매수를 하셨어야 했어요. 그럼 현물 하시는 분들이라도 5.5%, 현재 가격 기준에서도 3%가 넘는 수익률 구간이셨을 겁니다. 선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3배만 들어가셨어도 10%에서 15%, 5배에 들어가셨으면 약 30% 가까운 수익률 보고 계실 수 있었을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 저항선만으로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RSI 지표 활용해 보셨으면 매매하실 때 더 확신하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4시간 봉으로 RSI 켜서 보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캔들의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저항선 97.6에서 97.8K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 저항선에 닿을 때까지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그에 비해서 RSI의 고점은 어떻죠?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제가 저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 저항에 닿았을 때 혹은 지지에 닿았을 때 RSI를 켜보는 겁니다. RSI에 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괴리가 있네? 그럼 여기서는 숏에 진입해봐도 되겠다. 혹은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단기적으로 잡았던 롱 포지션을 익절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죠. 근데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신호가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는 캔들이 저점을 더 내렸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는 어떻죠?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 이는 이후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캔들이 쭉 빠지는데 이전에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했던 93.7K를 이번에도 잘 지키고 있네. 여기 중요 지지가 있는 자리야. 근데 이때 RSI 지표를 켜보니까 지표상으로도 괴리가 보여. 여기서는 매수해볼만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은 4시간 봉으로 봤는데 12시간 봉으로 보시더라도 다이버전스 신호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RSI 고점은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뜬 후로 가격이 하락했고 주요 지지선에 닿고 오르기 직전 RSI 지표 보시면 캔들의 저점은 아직 아래로 더 빠지지 않은 상태지만 RSI 지표상 저점은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신호죠. 이후 가격 크게 장대 양봉 올리면서 상승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RSI 다이버전스 신호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 알려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RSI 다이버전스 신호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인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면 이후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신호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신호가 뜨면 이후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2일 봉상으로 좀 더 크게 보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크게 오르기 전에도 초록색 신호가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이버전스 신호 나타난 후에 크게 상승했고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렇게 내리 하락하기 전에도 빨간색 신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이버전스 신호 포착되고 난 뒤에 가격 쭉 하락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 흐름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도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초록색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현재 40% 가까이 오른 상태예요. 이런 RSI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정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결론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트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저항선, 제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중요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중요 저항선은 이제 딱 하나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4K대 있고 디테일한 가격대는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104K대 중반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를 넘는다는 의미는 최소 일봉상 넘겨줘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주 주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104K대 중반을 넘어서 안착을 시킨다. 그러면 사실 위쪽에 중간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104K대 있는 저항보다 힘이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104K 중반대 넘어선다? 그러면 신고점 경신 열어두고 봐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일전에 여기 아직 98K 넘지 못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크게 올라도 102에서 104K 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99K나 100K에는 저항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중간 저항이 있어요. 근데도 잡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구간의 저항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104K 중반대를 넘어서면 이 위쪽은 또 다른 차원의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는 신고점 경신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구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구간인데 그만큼 이 104K 중반을 넘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구간쯤인데 여기를 넘어설 듯 하다가 넘지 않고 윗골이 달면서 아래로 빠지고 또 넘어설 듯 하다가 다시 아래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넘어선 게 아닙니다. 위쪽에 올라가서 캔들 몸통이 위에 딱 안착을 시켜야 해요. 그러면 다음 구간 크게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을 보는 이유로 먼저 4일봉상 슈퍼트렌드 지표를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4일봉상 슈퍼트렌드 지표는 중규적 비트코인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전에 보시면 과거 차트에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무려 670%가 넘게 오를 때도 4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지표가 계속해서 초록색 신호, 즉 강세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이렇게 빨간색 신호가 뜬 후에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고요. 이후 초록색 신호 다시 뜨기 시작하면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였죠. 그리고 202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다시 빨간색 신호가 뜬 후로 비트는 80% 가까이 하락하는 큰 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4일봉상 슈퍼트렌드 지표가 초록색으로 바뀐 후에 강세장이 들어섰다라는 걸 알려준 후에 2023년 초부터 2023년 3월 단기 고점을 찍을 때까지 1년 넘게 상승세가 이어졌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장기간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슈퍼트렌드 지표가 현재 하락장 시그널에서 5월 들어 처음으로 초록색, 즉 강세장 신호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4일봉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간은 강세장이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한 강세장 속에서 새로운 신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전 차트에서 매도세가 강한 이런 빨간색 신호에서 강세장으로 시장의 추세가 변화되는 이 교차점에서의 캔들의 모양을 보면 2024년에는 큰 양봉을 띄우고 이후 음봉을 띄우지만 이런 횡보 조정을 거쳐서 이후에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크고 길었던 2021년과 2022년도의 하락장 후에 다시 슈퍼트렌드 지표상 초록색 신호가 바뀌기 시작한 때의 캔들을 보시면 큰 양봉이 연속해서 5개가 올라간 뒤로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다가 이후 의미 있는 조정을 주고 다시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보시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슈퍼트렌드 지표가 색을 달리하고 나서 비트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다가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비트가 이번에도 한두 차례 정도 더 고점을 올린 후에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고 이후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전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트렌드 지표상으로는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에 약간이라도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표상 보면 비트의 강세 움직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주봉상 MACD 지표를 보면 드디어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시그널선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MACD 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주봉상 MACD 지표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은 비트의 상승 추세를 확정시켜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과거 주봉 차트를 참고했을 때는 MACD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난 뒤에 최소 2, 3주 정도 더 주봉상 고점을 높인 후에 아주 약하게라도 고점을 높인 후에 조정이 시작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차트와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참고 정도 한다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104.25K 부근의 고점, 현재 주봉상 고점을 한두 차례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최고점인 110K 부근까지 오를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4K대 부근을 주봉상 잘 안착시키는지를 잘 봐야 할 것 같고, 당장 110K를 넘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캔들보다는 고점을 최소 몇 차례 더 올렸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겠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MACD 지표상 골든크로스가 나진 않았지만 이번 주가 지나면 확실히 골든크로스가 확정이 될 것 같고, 히스토그램도 초록색 양의 막대 그래프가 올라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기적 관점에서의 비트의 상승 흐름은 거의 확정적이게 되는데, 만약 조정이 110K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다면 조정은 그리 깊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에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지만 98K대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당장은 조정을 주지 않고 바로 신고점을 경신하러 올라간다, 그러면 이후에 나온 조정은 꽤 가격 조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거래량을 켜서 보시면 만약에 신고점을 뚫어 올리는 움직임으로 흐른다, 그러면 현재 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져야 됩니다. 이럴 때 당시만큼 터져야 되고요. 약간 주봉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다시금 오르면서 큰 장대 양봉이 나와준 걸 알 수가 있고, 신고점을 뚫어 올리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점에서 나온 이런 거래량 혹은 최고점에서 나온 이런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훅 뛸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전에 트럼프 당선 때도 올라갈 때 거래량 보시면 여기에서 이만큼 거래량 진짜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약 2배 정도 더 튀는 거래량 나와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거래량 동반 시에는 위쪽에 VIVP상 더 이상 큰 매물대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98.5K 정도까지가 주요한 저항 매물대 구간이었고, 위에는 이제 104.5에서 105.5K 정도까지 주요 매물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위로는 매물대 구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뚫어 올리면 사실상 신고점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에서는 과거 차트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경제적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대외적, 매크로적 관점에서의 경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도,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것도, 그리고 다시 크게 상승세를 회복한 것도 모두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그 기대감과 당선 확정 사실로 인한 그 여파가 비트코인을 이만큼 끌어올렸고요. 이후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전쟁 때문에 이렇게 또 빠졌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5월 들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도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사는 방금 뜬 기사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를 50%까지, 현재 145%죠. 근데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각 산업 분야의 통제를 폐기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드디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애리조나와 뉴햄프셔주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어서 텍사스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구매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여러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장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는 현재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확인해줬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의 주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에 더해서 세계 유동성 증가 소식입니다.
바로 중국이 5월 20일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소식인데요.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동결해오던 금리를 5월부터는 인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실시한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정부는 지급 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내리면서 돈 풀기를 통한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미국의 양적 완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페드, 즉 연준이 최근에 3년 만기 국채를 200억 달러, 하나로 무려 28조가 넘는 돈입니다. 해당 규모의 자금을 국채 매입에 썼다고 해요. 이는 2021년도 양적 완화 당시만큼 큰 규모라고 하고요. 이렇게 페드가 엄청난 양의 유동성 주입을 시작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 이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바로 시장에 큰 패닉이 올 것을 우려해서 연준이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수가 어려워진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금리를 내려버리면 시장에 패닉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정말 지금 나라 경기가 어렵구나, 정말 경기 침체가 오려나 보다 라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패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사람들이 많이 빼려고 하겠죠. 이런 시장의 과잉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채권을 산다는 말은 정부가 채권을 사는 대신에 돈을 시장에 지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도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꼴이 되게 됩니다. 연준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를 배제할 순 없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 움직임을 뒤에서 몰래 조용히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금리 인하는 실제로 6월부터 있을 예정이지만 현재 5월부터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상승할 동력과 모멘텀이 충분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보다 더 위쪽에 약 104.6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8시간 기준부터는 위쪽보다 아래쪽에 더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쪽에 있는 숏 포지션이 많이 청산됐다라는 의미겠죠. 위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04.4K에서 104K 후반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98.6K 그리고 95.5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더 많은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많은 유동성 있는 구간은 93.2K에서 92.7K까지 유동성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4K 때 중요한 저항은 현재 시간 기준에서 104.5K에서 104.6K 부근입니다. 여기 위에서 최소 1봉, 더 정확하게는 제가 주봉상 위에서 마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아래쪽에서 캔들이 마감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104.6K 위에서 안착을 시켜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 가장 가까운 지지는 100.8K 부근에 있습니다. 그 아래로 98.5K가 있어요. 잘 체크해 주시고 해당 구간 벗어나는 움직임 보이면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있을 주요 경제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13일과 14일에 있을 CPI와 PPI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되는 물가가 높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주말에는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힘있게 올라온 이상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이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고점 높이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약간 다시 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13, 14일에 있을 물가 발표 보고 물가 안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다 털어내고 비트 쭉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물가가 조금 불안정하게 나왔다, 물가 높게 나왔다 하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물가 발표되는 거 보면서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98.5K 아래로 빼버린다면 아까 청산 맵 보셨다시피 보시면 여기 중간에는 유동성이 없어요.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90K 대 초반까지 빠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
제가 지지로 말씀드린 98.5K 아래로 빼버리면 강하고 빠르게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겁먹으시면 안 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매수 자리 왔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비트가 이렇게 잘 치고 오르고선 개미들 탈 자리를 쉽게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뺀다고 하면 여기 저점 빼버릴 것처럼 강하고 무섭게 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리도 주지 않을 수가 있고요. 상황 보면서 계속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104K대에 있는 이 저항과 아래쪽에 100.8K 그리고 98.5K에 있는 이 지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테더 차트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5.20 추가로 넘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지지 5.0이라고 잡아둔 이 지지 빼기 시작하면 아래로 크게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움직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와야 비트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이 하락 추세 들어오기 전인데 여기에 중간에 지지가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중간 지지에서 잘 받고 다시 약간 상승했다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테더 빠지면서 알트들 상승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궁금한 알트 있으시거나 지지 저항선 궁금한 알트 있으시면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코인 이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고 지지와 저항선 잡아서 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참고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마무리한 현재 비트는 103.6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5월 9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